자, 이제 자주타주 구별해 보겠죠? 일단 그 272페이지에서 점유취득시효 있죠? 거기서 이제 자주타주를 설명하니까 그쪽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272페이지 중간에 양괄호 2번 자주점유 써 있죠? 반괄호 1번 자주점유 판단 기준 써 있습니까? 그럼 세 번째 줄 제일 끝에 외형적 써 있죠? 그 통 하나 쳐보세요. 외형적, 객관적 동그라미. 아까 객관설 그랬습니다. 그럼 동그라미 1번 보세요. 매수인이 중요해요. 매수인. 웬만하면 자주겠지. 매수인 점유는 점유취득 원인을 볼 때 자주점유로 인정되는데 설사 매매계획 무효에서 또는 매도인에게 처분권이 없어서 예를 위조한 사람이었다.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다음 말을 가로칩니다. 자, 가로 그러한 사실을 처음부터 알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로. 가로쳤죠? 즉 선이죠? 선이면 자주점유로 인정되며 후에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자주점유의 성질에 변함없다. 즉 항상 점유 개시 시에 매매가 무효인지 몰랐다면 자주점유였죠? 알았을 때 타줍니다. 그리고 이제 동그라미 2번을 보세요. 동그라미 2번 자 토지 매수인이 착오로 인조토지 일부를 그가 매수한 대지에 속한 것을 믿고 점유해온 경우에도 자주점유로 인정된다. 두 줄 읽으셨죠? 거기서 어떤 단어가 제일 중요해요? 그 두 줄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 어떤 단어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매수인 동그라미 매수인. 제일 앞에 매수인. 자, 이런 거죠, 이제. 여기 갑토지, 을토지가 있어요. 병이 을에게 토지를 매수했습니다. 병이 매수했다. 매수. 그래서 이제 병이 돈 주고 샀죠? 그래서 내 땅인 줄 알고 점유하다가 살짝 갑토지를 침범했어요. 여기까지 병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착오로 인조토지 약간을 침범했죠? 그러면 자 이만큼은 병은 점유할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병은? 이만큼. 병은 점유할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갑당 침범했죠? 점유할 권한 없습니다. 없어요. 여러분이 갑이라면 놔두겠어요? 당장 쫓아내겠죠? 본권 없어요. 본권 없지만 돈 주고 사서 점유하다가 인조토지 일부를 약간 침범하면 이걸 대법원이 자주점유로 평가합니다. 돈 주고 샀으니까. 그래서 매수인 그 말이 제일 중요해요. 그럼 이 상태로 20년이 지나면 병은 시효취득하기 때문에 병은 갑에게 오히려 소유권 등기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예요, 자주. 그래서 다시 동그라미 2번 매수인 동그라미. 그 다음 중요한 말이 일부예요, 일부. 만약 이렇게 약간 침범한 게 아니라 상당히 초과했다. 상당히 침범하면 그때는 당연히 타주겠죠.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 첫째 줄 제일 끝에 다만 있습니까? 다만 매매상 대지 면적이 등기부상 면적을 상당히 초과 동그라미. 그때는 타주예요. 상당히 초과한 경우에 매수인이 처음부터 그런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봐서 타주 점유로 본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매수인. 두 번째가 일부인가 상당히 초과인가. 그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 반가로 2번 자주점유 추정 써 있습니까? 동그라미 1번은 자 자주점유는 추정된다. 그 다음에 가로를 두 번 칠 거예요. 자, 첫 번째 가로 쳐보세요. 첫 번째 가로. 타인 토지 매매에 해당하여 매수인이 그 매매계에 의해서 곧바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여기까지 가로. 가로 쳤습니까? 또는 다시 가로. 매수인 점유가 등기를 소멸하지 아니한 주민이 밝혀졌다 하여 여기까지 가로. 두 가로 이 사실만으로 타주점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가로 안에 다 매매죠, 매매. 매수인은 웬만하면 자주점유. 매수이니까. 그럼 첫 번째 가로는 이겁니다. 첫 번째 가로 타인 권리 매매. 자, 갑이 X부동산을 우리에게 X부동산 매매계약 체결했다. 갑이 매도인, 을이 매수인이죠. 근데 이 X가 사실은 A 소유래요. 갑은 자기 거 팔았어요? 타인 거 팔았어요? 타인 거죠? 이게 타인 권리 매매. 그래도 일단 유효죠? 일단 이거 유효입니다. 근데 이제 을은 당장 소유권 취득할 수 없게 됐지만 을이 이 사실을 알았던 몰랐던 알았더라도 을은 어떤 생각으로 X를 샀어요? 갑에게?
갑이 소유권 취득해서 넘겨주겠지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점유하고 있다면 얘는 이 사실 알았던 몰랐던 그냥 다 자주예요. 자주. 그래 평가합니다. 자, 두 번째 가로. 갑에게 토지를 우리 사서 점유해요. 아니면 아파트를 뭐 부동산. 우리 앞으로 등기는 안 했는데 우리 점유하고 있다. 그럼 우리는 아직 소유권 취득 못했죠. 등기 안 했죠. 그럼 우리는 돈 주고 사서 점유하는데 내 것처럼 점유해요. 타인 것처럼 점유해요. 내 것처럼 하겠죠. 뭐 주택을 샀다면 애들아 아직 소유권 취득 못했으니까 조심히 다녀 그러니까 야 팍팍 뛰어다녀 그래요. 팍팍 뛰어다녀 그래요. 내 거니까. 그래서 이건 자주예요. 자주. 등기 안 했더라도 자주. 돈 주고 샀으니까. 그래서 매매에 나오면 웬만하면 자주입니다. 그 다음 이제 동그라미 2번과 3번을 잘 비교하세요. 자, 동그라미 2번은 토지의 점유자가 동그라미. 점유자가. 그럼 점유자는 자주로 추정받죠. 점유자가 소유자가 상대방을 상대로 매매일 논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자, 소를 제기 동그라미. 누가 소 제기했어요? 점유자가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정만을 들어서는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되어 타주점유로 전환되지 않는다. 제가 아까 했죠? 갑이 점유자예요. 을이라는 사람이 이제 갑과 다투는 상대방이 아이만 너 타주야. 갑이 무슨 소리야? 나 자주인데. 그럼 갑이 입증할 책임이 없죠? 그래서 을이 성공해야 입증해. 그래서 갑이 말로 주장하든 갑이 소송을 제기했든 말이든 소송이든 입증 책임 없는 자가 뭔가 주장해서 인정 안 돼도 추정이 안 깨집니다. 왜 그래요? 상대방이 깨트려야 되니까. 그게 지금 점유자가 소를 제기해요. 말로 했든 소송이든 똑같아요. 그럼 동그라미 3번은 반면에 진정한 자 소유자가 동그라미. 소유자가 즉 상대방이죠. 점유자와 다투는 상대방이 점유자를 상대로 점유자 명의 이전 느낀 말소 청구. 자, 소송 제기 동그라미. 누가 소 제기했어요? 점유자의 상대방 소유자가 소를 제기하여 점유자 패소로 확정되었다면 그 소송 제기 시부터 악의 점유자로 간주되며 패소 판결 확정 후부터 타주 점유로 전환된다. 증거가 다 바뀐단 말이죠. 상대방이 입증한 거죠. 이제 3번은 아직 세 줄 읽었는데 3번은 아직 정확히 이해가 안 돼요. 좀 이따 하나를 더 보셔야 이해가 돼요. 일단은 누가 소 제기했는가 그걸 보시면 돼요. 소유자가 소 제기했다가 점유자가 패소하면 소유자가 입증에 성공한 거죠. 그러니까 뭐가 바뀐다고. 동그라미 2번은 점유자가 소 제기했다가 패소해도 추정이 안 깨집니다. 상대방이 깨트려야 되니까. 일단 동그라미 3번은 무슨 말인가 좀 이따 더 보셔야 돼요. 일단 그 다음 반가로 3번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되는 경우가 세 있습니까? 넘겨보시면 다음 페이지 동그라미 1번 A 제목의 동그라미 악의 무단점유 동그라미. 저기 이런 거죠. 여기 갑당 여기 을당인데 을이 여기 철조망이 쳐있거든요. 철조망을 걷어버리고 을이 점유한다. 그럼 알고 점유했죠. 악의 무단점유 타주. 그럼 자 A 점유 개시 당시죠. 소유권 취득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가로열고 매매계약 등 기타 법률 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동그라미 악의 잘 알면서 타인 소유 토지를 무단점유 동그라미 한 것이 입증되면 자주추정 깨집니다. B 마찬가지로 매수인 점유는 자주점유로 인정되지만 그러니까 사선. 다음 처분 권한이 없는 자 즉 위조한 자다. 위조한 자. 이 자로부터 동그라미 칩니다. 그 사실을 알면서 동그라미 알면서 부동산 취득하거나 어떠한 법률행위 매매계약이 다시 동그라미 무효임을 알면서 동그라미 하세요. 알면서 그 법률행위에서 부동산을 취득하여 점유 시작한 때 자주점 인정 안 돼요. 다음 아랫줄 무허가 건물을 매수할 당시에 그 부지가 타인 소유라는 사정을 잘 알면서 동그라미 점유 시작한데도 타주입니다. 타주. 뭘 정확히 알았대요. 그럼 타주. 그 다음 B 기타가 있죠. 자 A 보세요.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여 그 인도 의무를 지고 있는 매도인의 점유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주 점유로 변경된다. 팔았으니까. 변경된다. 그 글자 바로 밑으로 두 번째 줄. 저당권 있습니까?
자, 저당구 실행으로 제3자에게 이미 경락된 부동산을 종전 소유자가 계속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타주점이에요. 그 다음 C 보세요. 타인 토지의 분묘를 설치 소유한 자의 그 토지에 대한 점유도 타주 점유로 본다. 이게 분묘 기지권. 분묘 기지권은 좀 이따 이제 다음에 할 겁니다. 중개 실무 시간 아마 하셨죠? 중개 분묘 기지법? 이제 민법 시간에 다음에 좀 이따 지상구를 할 거예요. 자, 이걸 비교하셔야 돼요. 내 땅에 내가 묘를 서요. 내 땅에 내가 묘를 서면 묘를 위해서 특별한 권리 필요 없죠? 내 땅이니까. 근데 타인 땅에 우리 묘를 선다. 그럼 우리는 내 땅 아니니까 묘설 어떨 권리가 필요하겠죠? 그게 분묘기지권입니다. 타인 토지에 묘를 쓰면서 분묘를 제사 지낼 수 있는 권리, 그게 분묘기지권. 그래서 우리는 분묘기지권이 있어요. 그럼 당연히 타주겠죠? 내 땅 아니니까 분묘기지권 나오는 겁니다. 당연히 타주예요, 타주. 아까처럼 이제 을토지를 병이 매수했죠? 병이 매수해서 내 땅에 분묘를 설치해요. 분묘를 설치하다가 인조토지를 약간 이렇게 침범해서 분묘를 설치했어요. 그러면 이거 여전히 자주입니다. 자주. 이거랑 달라요. 이건 나무 땅에 내가 묘소니까 이 점유가 타주예요. 타주. 근데 내 땅에 내가 묘소죠? 그러죠? 인조토지 약간 침범. 이게 건물이든 묘든 아까 자주 똑같습니다. 내 땅에 내가 묘를 쓰니까. 이거랑 달라요. 이건 나무 땅에 묘 쓰니까 이게 타주고 비교해야 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C 두 번째 줄 중간에 다만 있습니까? 그 매수인 동그라미야. 매수인이 착오로 인조토지 일부 동그라미 일부를 그가 매수한 토지 효과를 믿고 점유한 경우에도 정의는 그 인조토지 분묘죠? 분묘를 설치 관리해 왔다 하더라도 타주 점유로 되지 않는다요. 자주예요. 내 땅에 내가 묘를 샀으니까 자주. 그 다음 오른쪽 오시면 일단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까지. 그래서 자주 타주를 이쪽에서 비교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앞으로 와보세요. 이제 230페이지. 그래서 우리 책은 자주 타주를 막 양분해 놨으니까 같이 한꺼번에 복습할 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30페이지 제일 아래 이제 2번 노란색 2번 선의 점유와 악의 점유 있습니까? 그럼 자 선의는 어떤 걸 모른다 그 말이죠. 악의는 안단 말이죠. 그럼 선의는 어떤 걸 모른단 말이고 악의는 아는 겁니다. 도대체 뭘 모르고 뭘 안단 말이에요? 뭘 모르고 뭘 안단 말이죠? 본권 없다는 거, 본권. 전제가 본권 없으면 점유할 권리 없다는 것을 모르는 점유, 알고 하는 점입니다. 뭐가 없다? 본권, 점유할 권리 없다. 점유할 권리. 자, 그럼 선의의 자주점유자. 선의의 자주점유자는 소유자이다. 맞습니까? 선의의 자주점유자 소유자이다. 1번 소유자이다. 2번 소유자 아니다. 3번 소유자일 가능성이 많다. 몇 번이에요? 네? 몇 번이에요? 절대 소유자 아니에요. 절대 소유자 아닙니다. 그러니까 선의가 뭐라고요? 본권 없다. 선이란 말이 본권 없다. 소유권, 임차권, 전세권 없다. 절대 소유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의 자주점유자란 좀 이따 보겠지만 원래 소유자 아닌데 자기가 소유자인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소유자 아닌데 소유자로 믿고 있는 사람. 그 자를 선의의 자주점유 그래요. 좀 이따 보시면 돼요. 거기 노란색 2번은 그 밑에 볼 필요 없고 저것만 딱 하시면 돼요. 전제가 뭐다? 본권 없다. 본권. 그리고 이제 231페이지 제2절 점유권 취득이 나오죠. 아래 노란색 1번 점유권 양도에 196조 1항 점유권 양도는 점유물 인도 동그라미 점유물 인도로 그 효력이 생긴다. 즉 자전거를 넘겨주면
점유권 따라가죠? 그 말입니다. 다음 페이지. 다음 2번 상속이한 이전 있습니까? 193조 보세요.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사망하면 자식이 그 사실을 알던 모르던 점유권 무조건 이전합니다. 그래서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소유권도 상속되고 점유권도 상속돼요. 알던 모르던. 아시겠죠? 근데 이제 상속은 포괄승계죠. 그래서 피상속인 아버지가 타주점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사망해서 자식한테 상속되면 포괄승계가 뭐죠? 상속? 아버지 모든 권리물을 그대로 승계하니까 을을 여기다 쓰라 그랬어요. 을을. 그럼 을 여기다 쓰면 을 자주예요? 타주예요? 타주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타주인지 몰랐더라도 상속은 아버지 모든 지위를 포괄승계하니까 이 자리에 그냥 을 써버리면 돼요. 그럼 을 자주예요? 타주예요? 타주. 그러니까 이 집안은 그냥 타주 집안이에요. 타주 집안. 그냥 이 자리에 을을 써버리면 되니까 몰랐더라도. 그래서 밑에는 읽어보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상속만으로 타주가 자주로 바뀌진 않아요. 부모가 타주면 그 집안 그냥 타주 집안이지 안 바뀝니다. 그 다음 밑에 노란색 3번이 있죠? 이제 점유승계효과인데 199조 있습니까? 자, 199 1항. 점유자의 승계인, 점유를 승계받았죠? 승계인은 자기 점유만 주장, 그게 분리예요, 분리. 자기 점유만 주장이 분리. 주장하거나 자기 점유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이 병합. 병합을 쓰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요, 점유자가. 단이항,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 즉 병합을 선택했죠. 그때는 그 하자도 계승, 즉 승계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점유자가 알아서 선택합니다. 자기한테 유리한 것을. 자, 예를 들면 여기까지 갑이 점유했어요. 15년간 타주 점유. 현재 을이 점유하고 있다. 을. 12년간 자주 점유. 그럼 우리 갑 점유를 넘겨받았다면 을이 선택해요. 내 것만 주장하거나 앞 사람 것까지 아울러 주장하거나. 그 앞에 사람이 있었다면 이것까지 을이 선택해요. 갑 것만 하거나 을 것까지 하거나 아이 것까지 을이 선택합니다. 을이. 자, 그럼 우리 만약에 부동산 시효취득을 원한다. 시효취득. 그러면 시효취득은 20년간 자주예요. 자주점유. 그럼 을은 갑 점유 아울러 선택하면 안 돼요. 여기까지 해버리면 을은 타주를 승계하기 때문에 타주로 27년입니다. 그럼 시효취득 못하죠. 자주해야 되니까 을은 자기 것만 주장해야겠죠. 이렇게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 원하는 걸 선택하는 겁니다. 다음. 만약에 갑 지위가 을에게 상속됐다. 상속되면 을은 아버지 모든 권리물을 승계받는 거죠. 그래서 분리주장 못해요. 상속이 있으면 아버지 거와 내 점유를 분리하겠다. 분리주장 못합니다. 그냥 무조건 다 얘는 타주집안. 그래서 27년 타주가 되는 거예요. 분리 못합니다. 속된 말로 아버지 죽었다고 나 저 인간 누구지 몰라 하면 안 돼요. 주장 못합니다. 다 그냥 승계되는 거예요. 다 무조건. 그래서 법조문 보셨으면 법조문 제일 아래 양괄호 2번 포괄승계 있습니까? 거기 봐보세요. 이와 같은 점유 분리 병합의 자유로운 선택이 포괄승계 특의 상속의 경우 인정되지 않는다. 즉 상속인은 피상속인 즉 부모님 피상속인 점유 성질과 하자를 떠나서 자기만의 새로운 점유를 주장할 수 없다. 다만 상속인이 새로운 권한을 위하여 자기 고유 점유를 시작한 경우에는 자기 점유만 분리 주장할 수 있다까지. 그러니까 상속만으로는 분리 못해요. 앞사람 점유를 아버지 점유를 그대로 승계받는 겁니다. 그 다음 페이지 이제 02번 점유권 소멸이 있습니까? 노란색을 직접 보세요.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한 사실상 지배를 상실하면 점유권 소멸한다. 다만
타인은 침탈에 의하여 점유율을 상실한 경우에는 가로 쳐보세요. 가로 1년 이내에 점유 회수 후 청구 가로 총계호에 점유를 회수하면 점유는 처음부터 상실하지 않은 것, 즉 계속된 것으로 다뤄져요. 그게 가로 열고 192조에서 우리법 192조. 그럼 방금 두 번째를 가로쳤죠? 가로가 204조입니다. 204조. 가로치신 거. 204조가 243페이지에서요. 그래서 243 한번 가보시면 좀 이따 보겠지만 243. 그 중간에 204조 있습니까? 그게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죠? 204조 1항 점유자의 점유가 침탈당한 때 그 물건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사망은 1년 냉산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다시 233페이지. 그러니까 점유를 사실상 지배를 상실하면 점유권 소멸하는데 아까 204조에서 점유를 뺏어오면 처음부터 계속 점유가 계속된 걸 봐요. 상실하지 않은 것으로 옵니다. 그게 192조예요. 거기 1번. 의미를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밑에 제3절 점유권 효력 있죠? 자, 01번 점유의 추정력에서 197조 보세요. 1항 점유자는 소유사로 자주점유. 선의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 동그라미 추정한다. 무과실 X. 무과실 추정 없죠? 좋은 건 다 추정되는데 무과실 없습니다. 그 다음 2항 선의 점유자라도 그 다음 가로 쳐보세요. 본권에 관한 소호 가로. 그럼 본권이 대표적으로 소유권. 그럼 누가 소호 제기했어요? 소유권자가 제기한 겁니다.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한 때 동그라미 칩니다. 소가 제기된 때 동그라미.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그랬죠? 일단 체크하시고 밑에 써놓습니다. 자, 이제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하면 자주가 타주로 바뀌어요. 이것은 패소 판결 확정 시. 일단 써주세요. 좀 이따 하니까. 패소 판결 확정 시부터 자주가 타주로 바뀌고 언제 선의가 악의로 바뀌는가? 동남친 거 소재기 시. 소재기 시부터 선의가 악의로 바뀌는 겁니다. 일단은 결론을 일단 외워두세요. 좀 이따 하니까. 좀 이따. 써두시고. 다시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하면 점유자가 자주가 타주로 바뀌고 선의가 악의로 바뀝니다. 언제부터 바뀐가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일단 눈을 크게 뜨시면 안 틀리실 때 눈을 크게 뜨시면 눈 크게 떠보세요. 그러면 지읒, 티읒, 피읒, 희응입니다. 지읒, 디읒, 피읒, 희응. 이건 시옷, 디응이 나란히 붙어있죠? 시옷, 디응, 시옷이에요. 시옷, 디응, 시옷. 여기는 지읒, 디읒, 피읒, 희응 하시면 돼요. 일단 좀 이따 하니까 결론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넘겨보시면 예, 상단에 양괄호 1번 추정의 의미 있습니까? 입증 책임이 없단 말이죠. 읽어보시면 되겠고. 자, 양괄호 2번 자주점유 추정이 되겠죠. 자, 점유 권한 성질상 자주타주 판정할 수 없는 경우에 일단 자주점유로 추정된다. 따라서 점유자가 동그라미. 점유자가 소송에서 매수한 것으로 주장 동그라미. 누가 주장했어요? 점유자 입증 책임 없는데 입 열었네요. 다시 점유자가 소송에서 매수한 것으로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그 이유만으로는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 그랬죠? 왜 그래요? 점유자가 입증 책임 없으니까 상대방이 깨뜨려야 돼요. 아까 등기랑 똑같죠? 그래 보시면 되겠고. 이제 오른쪽 페이지 235 상단의 양괄호 4번 무과실. 무과실간에 추정 규정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과실인가 무과실인가 문제되면 점유자가 내가 무과실이라고 입증해야 돼요. 추정 안 되니까. 다른 건 점유자가 입증할 책임이 없지만 무과실은 점유자가 입증해야 됩니다. 다음 제일 아래 네, 노란색 2번 점유 계속 추정 있습니까? 198조 전후 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 그 점유는 동그라미 칩니다. 계속 추정. 그러니까 전후 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으면 계속 점유했겠지라고 추정해줘요. 계속 점유했겠지라고. 즉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관공서에 온 어떤 서류 가지고 내가 10년 전에 점유하고 있다는 걸 입증했어요. 내가 10년 전에 점유하고 있지라고 입증했습니다. 지금도 갑이 점유해요. 그럼 어떻게 추정해준다? 갑은 계속 점유했겠지라고 계속 추정해줍니다. 안 그러면 매 초마다 일일이 계속 점유했다고 입증하기 힘들겠죠. 그래서 과거에 내가 어떤 관공서에서 온 서류로 점유한 사실 입증하고 지금도 점유하고 있으면 계속 점유했겠지라고 추정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아파트 앞집에 누가 살아요? 여러분 유치원 A한테 아가 앞집 아저씨가 10년 전에 이 앞집에 살았거든. 지금도 여기 살고 있어. 그러면 이사 갔다 왔겠니? 계속 살았겠니? 물어보면 애가 뭐라 그래요?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냥 무시당합니다. 당연히 계속 살았겠지라고 하겠죠. 계속 추정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사람이 달라요. 문제는 이때는 A가 점유했고 이때는 B가 점유한대요. 사람이 달라도 B는 전 점유와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죠. 아까 199죠. 그래서 점유 승계가 입증되면 이때도 계속 추정되는 겁니다. 사람이 달라도. 그래서 자 밑에 양괄호 2번 있죠? 양괄호 2번 네 번째 줄 중간에 이관의 판례는 있죠? 판례는 점유계속 추정은 동일인이 전후양시에 점유한 것이 증명될 때만 적용된 게 아니고 전후양 시점 점유가 다른 경우에도 그 다음 말을 가로칩니다. 가로 점유 승계가 입증되는 한 가로 점유계속은 추정됩니다. 사람이 달라도. 그 다음 넘기시면 자 200조가 있죠? 권리적법 추정 200조 점유자가 자 점유물 동그라미 써놓으면 다 부동산 X 점유물에 대해 행사하는 권리는 적부하게 부여한 것을 추정한다. 싸구려 동산만 갑이 자전거를 타고 있다. 갑이 권리자겠지라고 추정해요. 근데 부동산 자 강남에 있는 나대지에 점심때 낮잠을 자고 와서 나대지 누워서 날씨가 따뜻하니까 그럼 저를 권리자로 알아요? 노숙자로 알아요? 노숙자. 부동산은 점유가 아니라 등기를 봐야 되죠. 그 자전거 같은 싸구려 동산만 타고 다녀야 권리자를 알겠죠? 그래서 부동산은 추정 안 되고 등기법에도 시험에 나오죠 그거 이거 등기법에도. 그래서 부동산 X 하나 하시면 돼요. 다음 이제 오른쪽에 오시면 237 이제 중간에 02번 점유자와 회복자 관계 있습니까? 이게 이제 중요하고 아래 201조 있습니까? 그 다음 넘겨보세요. 240페이지 거기 202조가 있죠? 오른쪽 203조 있습니까? 이 세 조문이 점유자와 회복자 관계예요. 이 세 조문 201조, 202조, 203조가 점유자와 회복자 관계입니다. 그러면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로 이 201조부터 203조 이 세 조문이 어떨 때 적용되는가 적용 범위가 일단 제일 중요해요. 적용 범위. 그럼 이 세 조문은 회복자가 현재 소유자예요. 회복자가 누구예요? 현재 소유자가 점유자는 본권 없는 점유자입니다. 본권 없는 점유자에게 이자가 지금 점유하고 있잖아요. 내 물건 돌려줘라고 내 물건 돌려줘가 물권적 반환 청구. 반환 청구할 때만 세 조문이 적용됩니다. 어떨 때만 적용돼요? 현재 소유자가 본권 없는 점유자에게 본권 없습니다. 내 물건 돌려줘라고 반환 청구할 때만 이 세 조문이 적용돼요. 전제를 잘 하셔야 돼요. 그럼 현재 소유자가 본권 없는 점유자에게 야 등기 말소해. 등기 말소 청구하면 적용돼요 안 돼요? 이때는 적용 안 돼요. 등기 말소 청구는 반환 청구가 아니죠. 반환 청구는 점유를 뺏어오는 거. 적용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본권이 있는 점유자가 있다. 그럼 현재 소유자가 본권이 있는 점유자에게 내 물건 돌려줘라고 반환 청구한다. 이때도 적용 안 돼요. 언제만 적용된다? 회복자, 현재 소유자가 회복자, 본권 없는 점유자에게 물건 돌려줘, 너 나가 그럴 때
그때만 적용돼요. 그때만. 본권이 있다면 본권이 뭐라고요? 점유해야 할 정당한 권리. 임차인 본권이 있죠. 임차인은 임대차의 규정이 따로 있어요. 임대차에. 전세권자 전세권의 규정이 따로 있어요. 근데 본권이 없는 경우는 여기 다 얻은 겁니다. 그래서 항상 현재 소유자가 본권 없는 점유자에게 내 물건 돌려줘 그럴 때 적용돼요. 예를 들면 이럴 때 예를 들면 갑소유 부동산이 있는데 우리 등기를 위조했대요. 등기를 위조해서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 그럼 그 등기 무효죠? 등기가 원인이었으니까. 그리고 병한테 팔았대요. 병한테 팔고 병 앞으로 이전 등기하고 병이 X를 점유도 하고 있대요. 그럼 병 등기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병이 선이 무과실이어도 병 등기 무효죠? 0은 0, 절대적 무효. 병 무효입니다. 그럼 병도 무효, 을도 무효. 그럼 누가 소유자예요? X? 갑이 소유자, 갑이 본권자죠? 갑이 본권자. 그럼 을은, 아니 병은 본권자에게 허락 맡았어요? 안 맡았어요? 본권자에게? 허락 안 맡았죠? 그러니까 본권이 없는 겁니다, 지금. 병은 을 허락 맡았지, 을은 본권자 아니에요. 갑이 본권자죠? 본권자한테 허락 안 맡았어요. 그러니까 이건 본권이 없는 점이에요. 그러죠? 그럼 병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병이라면 이런 사실을 알고 샀겠어요? 모르고 샀겠죠? 병이 선이다, 선이. 선이지만 이런 사실을 몰랐다면 돈 주고 샀으니까 자주로 평가, 자주. 몰랐으니까 자주. 그래서 이런 병을 선이의 자주점유자 그래요. 선이의 자주점유자. 소유자이다, 아니다? 절대 아니에요. 저기 써놨죠? 제일 끝에? 소유자 아닙니다. 그러니까 선의의 자주점유자란 병은 지금 이런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자기 소유자 아닌데 병은 내가 소유자라고 굳게 믿고 있어요. 사실 병은 소유자 아닌데 자기가 소유자 아니라는 것을 꿈에도 상상해 본 적 없어요. 그 자를 선의의 자주점유자. 다시 내가 소유자 아닌데 소유자 아니라는 것을 꿈에도 모르는 자가 선의의 자주입니다. 절대 소유자 아니에요. 그래서 병이 한 3년쯤 점유했거든요. 3년쯤 점유했는데 갑이 나타나서 야, 너 등기 무효니까 말소해 그랬어요. 그리고 너 본권 없으니까 나가 물건 돌려줘 그랬습니다. 물건 돌려줘라고 반환 청구. 그럼 이게 방해 제거 청구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병은 나가요, 안 나가요? 갑이 나가 그러면 병 나가요, 안 나가요? 예? 갑이 나가라면 병 나가요, 안 나가요? 찍지 마시고 점유할 권한 없으니까 본권자가 나가라면 나가야겠죠. 본권이 있으면 안 나가도 되는데 없으니까 나가야 돼요. 그럼 병이 이제 나가야 됩니다. 나갈 때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가 문제돼요. 크게 세 가지. 첫째, 병이 지금 3년간 점유했죠? 그럼 3년간 월세 상당으로 갑에게 줘야 되는가? 문제되고. 두 번째, 병이 점유하다가 목적물을 훼손시켰다, 훼손. 근데 갑이 나타나서 너 나가 그래요. 그럼 나갈 때 훼손한 것을 얼만큼 손해를 보상할 것인가? 세 번째, 병이 X를 점유하다가 필요비나 유익비를 들였다면 갑에게 필요비, 유익비 청구할 수 있는가? 그게 문제됩니다. 그러니까 병은 나갈 때 다음은 세 가지가 문제돼요. 세 가지. 그래서 그걸 이제 법조문에 쓰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너 나가 그럴 때 먼저 201조에서 병이 선이었다면 선이 점유자라면 그동안의 과실을 취득해요. 사용이 과실을 취득하기 때문에 병은 3년간 월세 안 줘도 돼요. 갑에게. 그럼 갑은 3년간 월세를 못 받는 손해를 봤죠? 그건 병한테 청구 못 해요. 을한테 청구해야지. 그래서 병이 3년간 월세 상당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갑이 월세를 못 받는 손해 입었더라도 병은 갑에게 부당이득 반환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법에서 선이면 과실 취득하기 인정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병은 을한테 당했잖아요. 전 재산 다 매매대금 을한테 주고 살고 있는데 등기 무효라 병이 쫓겨나요. 그럼 병 돈 10원도 없습니다. 거기다 대고 3년간 월세 내 그러면 병 집안이 자살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자살하지 말으라고. 그냥 3년간 월세 이득은 너가 취득하고 갑은 월세 못 받는 겁니다. 억울하면 갑은 을을 잡아서 받으면 돼요. 을을 잡아서 그동안 손해를. 그래서 병은 월세 이득을 취득해요. 선이니까. 그러니까 불쌍한 얘보다 3년이나 늦게 온 갑에게 더 나무란 겁니다. 갑이 1개월만 왔으면 월세 1개월 금 먹겠죠. 그러죠? 이자를 더 부하는 거 법에서 불쌍하니까 죽지 말라고. 그 다음 병이 엑셀을 점유하다가 병이 실수로 목적물을 훼손시켰다. 훼손. 병이 목적물을 멸실로 훼손시켰대요. 즉 술 마시고 들어와서 성질나니까 싱크대 발로 확 찼는데 싱크대가 깨졌대요. 문짝이 떨어졌다. 근데 갑이 너 나가 그래서요. 그럼 싱크대를 고쳐줘야 되는 거 문제돼요. 이때 병이 선이면서 자주점유자라면 싱크대 찌그러진 그대로 주는 겁니다. 현존 상태에 반환한다. 싱크대 찌그러진 그대로 반환해요. 어떨 때? 선이면서 자주일 때. 그래서 선자현전이에요. 선자현전. 선이면서 자주가 아니라면 전손의 배상. 싱크대 깨끗이 고쳐줘야 돼요. 그러니까 선이면서 자주가 뭐라고요? 원래 소유자 아닌데 소유자 아님을 꿈에도 모르는 사람. 병은 지금 내 거라고 사용하고 있어요. 내 거라고. 그럼 성질나면 술 먹고 가서 싱크대 발로 찰 수 있죠? 그러면 그대로 그냥 주라고 찌그러진 채로. 근데 알았대요. 악이래요. 악이. 악이면 전손해배상. 선이면서 타주라면 타주. 전손해배상. 선자만 찌그러진 그대로. 선이면서 타주라면 이런 거예요. 매매가 아니라 임대차였다. 임대차. 그럼 병은 나무 거 빌렸죠? 그럼 타주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실을 알았던 몰랐던 병은 어차피 나무 거 사용하죠. 그럼 성질난다고 발로 차면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선임에서 타주는 무조건 전손해배상. 악이어도 전손해배상. 어떨 때만 찌그러진 채 준다? 선자연전, 선자연전. 그 다음 세 번째로 병이 엑셀을 점유하다가 목적물의 필요비나 유익비를 제출했다. 그러면 필요비, 유익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필요비, 유익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필요비는 만약에 병이 선이어서 병이 과실 취득했다면 과실 취득한 자는 통상 필요비는 청구 못해요. 갑에게. 통상 필요비는 갑에게 청구할 수 없고 특별 필요비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 뭐가 통상이고 뭐가 특별한 건 안 물어봐요. 시험에서. 그냥 이렇게 거의 안 나오는데 혹시 모르니까 구분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유익비. 유익비는 항상 선택권자 문제돼요. 유익비는 누가 선택하는가? 회복자, 현재의 소유자가 선택합니다. 회복자. 현재 소유자가 선택한다. 유익비는 가치 증가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병이 리모델링 했거든요. 3년 전에. 리모델링 돈이 3천만 원이었다. 3년 전에. 근데 3년간 사용하세요. 이 감가가 돼서요. 현재 가치가 2천만 원이다. 현재 가치가. 그러면 2천만 원 상태로 얘가 가져가는 거죠. 그럼 얘한테 선택하라 해야지 얘가 2천만 원 선택하겠죠. 1천만 원 감가 이득은 누가 누렸어요? 병이 누렸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회복자 선택해야지 병이 이걸 선택하겠죠. 병한테 선택하라면 이거 선택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회복자 선택입니다. 회복자. 그래서 갑과 병과 관계를 이렇게 규례 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자 이제 봐보세요. 다시. 이제 처음부터 병이 지금 등기하고 점유하고 살고 있죠. 3년 후에 갑이 나타나서 야 너 등기 무효니까 말소하고 너 본권 없으니까 나가 그랬어요. 갑이 병한테. 그럼 여러분이 병이라면 뭐라 그랬어요? 선이 자주인 병한테 갑이 찾아와서 야 너 등기 무효 말소하고 넌 나가 그래요. 병한테. 여러분이 병이라면 뭐라 그랬어요? 아 죄송합니다. 그러겠습니까? 너 누구야 임마? 너 사기꾼이 그러겠죠. 너 누구야 임마? 그러겠죠. 그게 선이 자주예요. 내가 소유권 없다는 것을 꿈에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놈은 사기꾼 아니야? 뭘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갑이 어떻게 해야 돼요? 법원에 소홀 제기하겠죠. 소송에 이겨야 돼요. 그래야 병이 그때 아 내 등기가 무효고 갑이 아니라 우리 사기꾼이라고 하겠죠.
그렇게 하겠죠, 일반적으로. 여러분, 갑이 와서 나가면, 나갈 거예요, 무조건? 나갈 분위기인데, 이제. 병이 갑 멱살 잡아요. 이 사기꾼이라고. 경찰 신고 안 하면 다행입니다. 그래서, 일단 병 앞으로 등기가 왔어요. 병이 일단 소유권 취득했다, 3년 전에. 근데 갑이 쫓아와서 너 무효니까 나가고 등기 말소해, 그래요. 그러니까 병이 이 미친놈 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갑이 그래 누가 미쳤는가 보자라고 법원에 소를 제기해요. 갑이 법원에 병을 상대로 소를 제기해서 갑이 이 사실 입증하면 다 0은 0 그래서 병이 지는 거죠. 그래서 갑이 소송 입증해서 병이 졌다. 병이 패소했대요. 그 말은 누가 승소했어요? 갑이 이긴 거죠. 그럼 병이 이때 알겠죠. 이때 갑이 아니라 의리 사기꾼이라고. 그러겠죠? 그럼 이때 알아요. 내가 내 등기가 무효라고. 그럼 이때 알았으니까 이날은 좀 의심했을 거예요. 소장이 날라오니까 정말 갑이 좀 이상한데 갑이 뭔가 있나 보네. 의심했다가 이날 정확히 알아요. 내 등기가 무효구나라고 병이. 그럼 이날 알았으니까 이날부터 병을 악의로 본다면 이날 알았으니까 이날부터 악의로 본다면 그 전에는 선이죠. 그러면 선일 때 과실 누가 취득해요? 병이 취득해요. 병이 취득하죠. 그러면 이때까지 전까지 과실은 병이 다 취득하고 이때부터 과실을 갑이 취득하겠죠. 그러면 병이 소장에 날라오면 여러분 병이라면 소송을 빨리 끝내요, 지연시켜요? 일부러 지연시켜야 이때까지 과실은 병이 취득하고 이때부터 갑을 주겠죠. 그럼 소송을 지연시킬까봐 그러지 말라고 병이 소송에서 패소하면 소 제기 시부터 병을 악의로 본다기. 소송 지연시킬까봐 병이 지면 소 제기한 날부터 병을 악의로 간주해요. 그러면 소 제기 전날까지는 선이니까 병이 과실 취득. 이때 지면 소 제기 시로 소급해서 이때부터 과실은 갑에게 다 돌려줘야겠죠. 이렇게 소송을 지연시킬까봐 이때 원래 사실 악이지만 이때로 소급해서 이때 선의가 악의로 바뀌는 겁니다. 그 다음 자주가 타주로 언제 바뀌는가? 자주 타주. 자주 타주는 그냥 이날 바뀌는 날. 이날 자주가 타주로 바뀝니다. 자주 타주는 과실 취득과 상관없잖아요. 과실은 선인가 악인가? 과실 취득과 크게 상관없으니까 이날 패소 판결 확정 시부터 자주가 타주로 바뀌고 언제 악의로 바뀐다? 이날에서 소급해서 소 제기 시부터 선의가 악의로 바뀌는 겁니다. 소송 지연시키지 말라고 그런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제 이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237페이지 보세요. 막 찍고 싶어 죽으려는데 찍으세요. 찍고 싶어요. 막 찍으려고 타이밍을 보다가 제가 막 왔다 갔다 하니까 그냥 저기서 그냥 찍어도 돼요. 제 얼굴이 크게 꼴보기 싫지 않다면. 그리고 찍었으면 아침에 와서 보시라고요. 아침 오전에 오셔서. 그리고 학원마다 보면 필기 엄청 잘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손이 저보다 더 빠른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제 속도 못 따라오죠? 꼭 그러면 학원만 한 분씩 있어요. 누군지 이제 분명히 우리 학원도. 그분 잘 섭외해서 밥도 사줘서 그거 복사하면 돼요 그냥. 저보다 정리 더 잘해요. 어떤 분 그런 분이 꼭 학원에 한 분씩 있더라고요. 아무튼 나중에 되면 그분 노트가 다 복사해 지금 돌아다녀요 언니가. 그래서 그럼 빌려서 하셔도 되는 겁니다. 그럼 자 237페이지 오세요. 자 이제 노란색 1번 밑에 201조 있습니까? 201조 점유자와 과실 1항은 선의 동그라미. 선의 점유자는 점유인 과실을 취득한다. 그러니까 과실 취득은 선의인가 악의인가 보는 겁니다. 자주 타주 안 봐요. 과실 취득은. 2항 악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며 다음 소비하였거나 그 다음 말을 동그라미 쳐보세요. 과실로 인하여 동그라미. 그 과실은 실수로 인해서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 그 과실 대가를 보상해야 한다.
그러니까 실수 없이 수취하지 못하면 보상하지 않지만 실수로 수취 못했다 그러면 보상하는 겁니다. 그 밑에 양괄호 1번 과실 의미가 있습니까? 1번 제목만 동그라미 천연과실, 2번은 법정과실 동그라미 월세 같은 거. 다음 페이지. 3번 사용이익 동그라미. 세 가지가 다 과실이에요. 과실. 과실에 사용이익 들어갑니다. 오른쪽 오세요. 239. 239. 양괄호 4번 효과 있습니까? 반괄호 2번 부당이득 써있어요. 그럼 동그라미 1번은 과실을 취득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부당이득 선언하지 않는다. 판례도 비록 법률상 원인 없이 점유할 권리, 번권 없이 타인 토지를 점유 경작함으로써 타인에게 손해 입혔다 할지라도 선의 점유자는 그 점유 경작으로 하는 이득을 반환하는 의무가 없다 그랬습니다. 여기요. 부당이득 의무 없다. 넘깁니다. 그 다음 202조가 있죠. 다른 건 크게 안 봐도 돼요. 202조 법조문 보세요.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한 때 악의 점유자는 그 손해 전부를 배상하며 즉 싱크대 전부 고쳐줘야 돼요. 그 다음 선이 있습니까? 그 앞에 밑에 자주 써보세요. 선이 자주 쓰세요. 자주 점유자는 이익이 현존 동그라미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해야 한다. 그 다음 장 보세요. 소유사가 없는 타주죠. 타주 점유자는 선인 경우에도 손해 전부를 배상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방금 자주라고 쓴 거예요. 선자만 현존 반환. 선자 현존. 밑에 양괄호 1번 거기는 넷째 줄까지 읽어보세요. 넷째 줄까지. 예컨대 그 위까지 읽어보시면 되고 오른쪽 페이지 오세요. 상단에 양괄호 2번 제목 악의 점유자 써있죠. 그럼 전선의 배상 및 선이 타주 점유자 전선의 배상. 그러니까 제목 옆에 손해 전부 배상 써놓으면 돼요. 양괄호 2번은 악의 점유자 그리고 선이 타주 손해 전부 배상 써놓고 밑에 안 봐도 됩니다. 다음 아래 203조 비용의자 상환 청구 있습니까? 자 이제 여기 비용 상환 청구는 선의 악의 자주 타주 불문하고 비용은 누구나 청구할 수 있다. 즉 비용이 선이든 악이든 자주든 타주든 갑이 너 나가 그러면 내 비용 내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내 비용 내나. 아시겠죠? 악이어도 청구할 수 있어요. 악이어도. 병이 알았더라도 비용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하나 외웠어요. 비용에 대해서. 옛날에 뭐라 했냐면 도둑놈도 비용 청구할 수 있다. 기억나죠? 도둑놈도 비용 청구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갑 컴퓨터를 우리 훔쳐왔다. 우리 훔쳐와서 도둑놈이 컴퓨터를 키려니까 모니터가 고장나서 도둑놈이 5만원 주고 고쳤어요. 근데 갑이 내 거 내놔 그러면 도둑놈 5만원 받을 수 있어요. 물론 저또째 구독은 생각하지 마시고 형사는 우리 민사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5만원. 도둑놈도 받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병은 악이든 성이든 자주든 타주든 무조건 병은 갑에게 비용 받는 겁니다. 필요비익비 무조건. 그래서 203조 보세요. 1항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 기타 필요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 통상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통상 필요비란 과실을 취득하기 위해서 들인 돈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취득하니까 그 돈은 자기가 써야지 갑에게 청구 못합니다. 특별한 필요이면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 2항 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누구 선택이요? 회복자 선택 동그라미. 회복자 선택 요차 그 지출 금액이 아까 3천만원 리모델링비 증가액이 현재 2천만원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3항 전항이죠. 전항은 2항이죠. 그럼 필요비의 유익비예요? 3항 전항 그랬잖아요. 2항이니까 유익비. 유익비의 경우에 법원은 회복자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용할 수 있다. 즉 필요비는 얼마 안 되겠죠. 한 1, 20만원. 유익비는 몇 천만원 될지 모르거든요. 그러면 갑이 야 내 나가 그러니까 병이 유익비 2천만원 내놔 그랬어요. 그럼 병이 2천만원이 당장 없으면 법원에 청구하면 법원에서 분할 납부를 해줘요. 분할 납부.
그러면 병은 가백에 분할으로 2천만 원 받는 것이고 병은 즉시 나가야 돼요. 즉시 나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시 사망. 전환 경우에 유익비. 법원은 회복자 청구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락할 수 있다. 즉, 예를 들면 2년 분할 납부 명할 수 있다. 그럼 병 나가야 돼요. 그 말은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2천만 원 유익비 안 줄 때까지 못 나가라고 유치권 행사 못 해요. 법원에서 2년 분할 납부를 인정했으니까 당장 나가야지 유치권 행사 못 합니다. 비용은 유치권 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망은 유치권 행사 X 그 말입니다. 사망. 다음 밑에 양괄호 1번 필요비는 세 번째 줄 끝에 이와 같이 있습니까? 그 다음 밑줄 점유자의 필요비 상환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가로칩니다. 점유자의 선의야기 또는 소유사 유무 가로 묻지 않는다. 그 말이 누구나 도둑놈도 비용을 청구할 수 있어요. 여기. 그 다음 페이지. 양괄호 2번 유익비 있습니까? 유익비는 두 번째 줄 제일 끝에 이와 같이 있죠? 다음 페이지는 242페이지. 양괄호 2번 유익비 두 번째 줄 제일 끝에 이와 같이 있습니까? 그 다음 밑줄 점유자는 다시 가로칩니다. 그 선의약이 묻지 않고서 가로 유익비가 하나요. 그 가액 증가 현존한게 하나요. 회복자의 선택 요차 그 지출금액의 증가액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회복자의 선택에 따르므로 이를 위하여 유익비 상환 청구하는 점유자 병이죠. 병은 실제로 지출한 비용이 매일 3천만 원과 증가액이 현재 2천만 원을 모두 산정해서 갑한테 청구해야 돼요. 갑이 둘 중에 보통 이걸 주겠지 이거. 그 다음 양가로 3번 비용 상환 청구 행사합니다. 1번 보세요. 점유자의 필요비 또는 유익비 상환 청구권은 점유자가 회복자로부터 점유물 반환을 청구받거나 회복자에게 점유물을 동그라미 칩니다. 반환한 때 동그라미. 반환한 때 비로소 회복자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소유자가 점유자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가로쳐 보세요. 등기 말소만 구하는 경우 가로. 이때 유익비 청구할 수 있습니까? 이 보세요. 이 세 조문은 언제 적용된다? 현재 소유자가 너 나가 그럴 때 필요비 내나 유익비 내랍니다. 등기 말소에 그러면 청구 못해요. 필요비 유익비. 등기 말소액은 말소해야 돼요. 다시 등기 말소액은 말소해야 돼요. 언제 청구한다? 너 나가 내 물건 돌려줘 그럴 때 필요비 내나 유익비 내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제가 제일 중요하다니까 이거. 언제 적용된다 이거? 반환 청구할 때 반환. 방해제거 아니에요. 반환 청구. 반환 청구 방해제거 다르죠? 이건 방해제거. 이건 너 나가 점유해서 할 때 내 비용 내나 내 필요비 내나 내 유익비 내나 하는 겁니다. 그럼 다시 가로 등기 말소를 구할 때 유익비 청구 못하죠. 청구 못하니까 유치권 행사 못하겠죠. 동시한명권 행사 못하겠죠. 다시 등기 말소만 구하는 경우에 유익비 상환 청구권 인정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청구권으로서 동시항변이나 유치권 행사 항변할 수 없습니다. 왜 그래요? 아직 유익비 청구 못하니까. 유익비 청구할 수 있을 때 유치권 행사 하겠죠. 유치권. 그 다음 제일 밑에 양가로 4번. 시간이 이제 번권이라는 게 나오죠. 거기서부터 10분 쉬가고 이어서 하겠습니다.